육아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전시는 대전형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해 육아를 공동체가 함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형 아이돌봄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 다함께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지금 민간 위탁받아서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대전시의 돌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 사업을 저희 기관에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센터는 그 리플렛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시면은 통합적인 대전형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을 해서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그로 인해서 양육자와 아동이 즐거운 돌봄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대전아이는 부처별로 여성가족부, 또 보건복지부, 또 교육부 이렇게 부처별로 돌봄에 대한 정보가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대전에서는 하나로 묶어놓은, 사실은 전국에서 조금 유일한 대전형 아이돌봄 통합정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대전아이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돌봄에 필요한 거, 양육에 필요한 정보, 아이와 주말에 뭘 할지, 그리고 지역 자원에 어떤 것들을 도움받을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검색은 물론이고 예약하고 신청까지 될 수 있는 거죠.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돌봄 장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마련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가 있고 본인들이 함께 돌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그 공간을 유지해야 되는 비용조차도 스스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저희 거점원 돌방을 운영하고 저희 사업에서 있는데요.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을 때 그 15개소 중에서 11개가 스스로 자부담을 해서 그 공간에 대한 임대료, 임차료, 그러니까 공과금을 스스로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돌봄을 한다고 해서 공동체의 의미가 갖고 있는 가치와 추구해서 활동비를 받거나 이렇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계라고 하는 거는 돌봄을 할 수 있는 의지도 굉장히 우리가 계속 북돋아 줘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제반적 환경이 지금 열악하다라는 게 어찌 보면 제가 돌봄 공동체에서의 한계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아이를 키우고 성장해서 내 아이가 유아 초등학교 때까지는 막 품앗이도 하고 마을에서 함께 돌봐요. 근데 아이가 커서 이제 나갔을 때 돌봄이 더 필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 세대들이 연결해서 이 공동체를 운영하고 유지해야 되는 지속성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러려면 이런 게 저는 한계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지역에서나 우리 시에서나 또 5개구에서나 자치구에서나 이 돌봄 공동체를 발굴하고 촉진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성을 갖고 지원해 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동체 돌봄이 서로 이제 독방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마음 맞는 사람들이 함께 돌봄을 육아에 참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부담감, 또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제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아이를 함께 돌보고 하는 거는 지역에서 어떤 공적인 돌봄도 물론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돌봄에서 뭔가 수요가 있고 공급의 형태가 아닌 그 어떤 자율형 돌봄 공동체에서는 그 안에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또 실행할 수 있고, 또 아동과 그 마을 주민, 그 다음에 또 학부모, 양육자 모두가 돌봄의 주체자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돌봄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돌봄의 주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서로 호혜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공동체가 갖고 있는 돌봄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거점 원돌방을 또 지원 사업을 받아서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마을의 아이들도 함께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조금 더 성장된 단계의 모델로서 지속성을 갖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자원이랑 연계해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돌봄 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도 그렇고 저희 센터도 그렇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지금 사실은 기존의 정책들도 굉장히 저는 좋은 정책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이러한 사업들을 시민들이 얼마만큼 체감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이용을 했다면 어떤 부분들이 더 보완되고 휴정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게 더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새로운 것들을 유입하는 것도 물론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저는 이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고요. 제가 운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먼저 그 통합정보 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이 운영하는 우리 부처 간에 서로 협력하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력 관계에 대한 강화, 그 다음에 이 돌봄을 신청하고 하는 것들에 지금 뭐 대전아이나 여러 가지 각각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돌봄을 신청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채널도 좀 통합했으면 좋겠다. 이건 약간 이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보다 유아시기, 초등시기에 돌봄이 집중되다가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좀 단절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거시적인 부분에서 연결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찾으면서 놀 수 있는 그런 제반적인 환경에 대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좀 구마다 아이들 놀 권리를 활용할 수 있고 다른 돌봄기관에서 이쪽으로 와서도 활용할 수 있는 좀 융합형의 하나의 어떤 돌봄에 대한 타워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타워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놀 권리를 기반으로 한 어떤 돌봄에 연결된 그런 공간도 돌봄에 대한 공유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어찌 보면은 그 육아휴직 일과 가정이 양립이 되고 또 성평등간 돌봄을 위해서는 반드시 남성들이 돌봄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현상들에 대해서 그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시민들 하나하나가 조금 더 긍정적 인식으로 돌봄도 함께 참여하고 또 이런 인식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무엇보다도 육아휴직을 아빠들이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돌봄에 대한 이벤트라던가 또 양육자 돌봄 교육이라든가 놀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더 마련이 돼서 할 수 있다면 아빠들도 돌봄에 참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도 얻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거는 육아를 하면서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도 그 현상만 보면 계속 어려운 것만 보일 수 있지만 또 그 안에서 관점을 달리하면 정말 보람되고 감사하고 예쁜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이런 저희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손오공센터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돌봄, 또 가족과 관련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잘 받으셔서 같이 활용하시면서 돌봄이나 육아를 함께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